이 파일은 제가 드릴게요. 이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근거. 보통 근거나 이유는 같은 걸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구분합시다. 교과서에선. 여기서는 정책 토론 나옵니다. 정책 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한다. 왜냐면 논제 자체가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가 진술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성 측은 그 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이겠지.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찬성 측, 반대측은 바꿔선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반대측. 미리 얘기하면 알아두셔야 돼요. 찬성 정책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한다. 이 말은 뭐라고 했냐면 논제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말과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맞습니다. 적절해요. 소리 찬성 측이 맞습니다. 필수 쟁점은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해요. 읽어보면서 나올 겁니다. 설득력 있는 논증 구하기 위해서는 주장 분명히 진술하고 이유나 근거 모두 다 이유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거고 근거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둘 중 한 가지가 아니라 둘 다 필요로 합니다. 추운데 여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원룸에 왔는데 원룸이 보일러가 돌지 않아서 추워. 자, 갑시다.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방을 마련해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낸다.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목적입니다. 정책적 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 엄격하게 따져보는 데가 문제가 있다. 입증 책임의 원리.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현재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얘기야.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한 제도나 이 변화가 해결책이라는 거야. 정책 토론은 현재 상태가 문제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얘는 해결책이 되는 거겠지. 과연 그 해결로 가능한지 찬성 측의 역할은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측이 찬성 측. 찬성 측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반대 측은 아니다. 현재 상태 문제 상황 아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측에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역할을.
반대측은 반박하는 역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게 중요한데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봅시다. 효과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논지에 따라 쟁점을 분석과 논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필수 쟁점이야. 필수 쟁점은 찬성 측이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인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자,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은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시죠. 필수 쟁점은 누가 한다? 누가 제시한다? 찬성 측이 제시하고 언제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쟁점을 언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방안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입장이 아예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이와 더불어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게 된다. 즉 문제,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책 토론.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현재 피해가 심각하다, 시급하다, 지속된다. 자, 심각성, 지속성, 시급성. 이거에 대해서 반대측은 심각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 자연스럽게 일시적이다, 시급하지 않다. 라고 반대측은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 해결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 똑같지? 여기 찬성측을 잘 잡아줘야 돼. 필수 쟁점은 문제가 뭐고 해결 방안이 뭔지 그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할 때 비용과 이익 중에 이익이 더 크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당연히 반대쪽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보죠.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게 좋다.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논증하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주장과 이유와 근거. 근거는 객관적 자료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하자가 제시하는 결론입니다. 주장은. 음, 음. 여기에서는 객관적 자료로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보죠.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설탕세를 부과한다. 이게 토론의 논제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하고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하고 그다음 정책 토론은 현재 상황의 해결 방향의 변화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 측은 요 해결 방안, 설탕세 부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죠.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타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자, 입론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입론. 자,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의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자, 일단 개념을 정의합니다. 당이 함유된 식품의 함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 세금이 설탕, 설탕세.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 그래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건강 문제 일으키는 건강 문제 첫 번째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 아까 뭐였어? 여기 문제 심각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발생염, 그 다음에 고혈압 발생염. 또 두 번째, 또를 기준으로 또 심각한 이유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과당 섭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통계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8년간 병원을 중 사회적 비용은 2,200. 또 나왔네. 또 만성 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35%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하다. 자, 조치가 시급하다, 시급성. 그다음에 점차 커질 것이다, 지속성. 그래서 지속성, 시급성, 여기 심각성을 제시했고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겁니다. 또한 식품 제조사에서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는 당 함유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면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하다. 법제화하면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 과세 기준이 용이하다.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거 뭐예요?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 이 부분 문제 해결 가능성.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요렇게는 줄 거야. 제조업체 또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과세 기준 마련이 쉬워. 즉시 시행 가능해. 실행 가능성. 아까 여기 나왔지? 문제 해결 방안. 아까 자료를 두 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점차 커지고 있고 시급하다. 문제 해결 방안,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 등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득이 이렇게 난다는 거고. 질병 관리에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정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여기 아까 질병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의료비 부담인데 비용이 줄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설탕세는 법제화에 드리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피해야 된다. 자, 뭐야? 비용과 효과를 따졌을 때 이익이 더 크다. 이때 이익은 얘네 둘. 질병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번엔 반대 신문. 여기까지가.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자, 얘기한 것 지점에서 여기에서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 거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대 질문하는 겁니다. 딴지 넣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할까? 여기 정리된 이 입론에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 심각하다라는 거, 지속성을 시급한 부분, 해결 방안은 설탕세 부과인데 그것은 충분히 소비가 감소할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하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과 비용 장점에서는 여기 나오고 세계보건기구 인과관계가 있느냐 설탕세를 부과를 통해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게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왔고요. 더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질문이 의미하는 거. 그 인과관계 입증 됩니까? 그 의심하면서 묻는 거고요. 그 해결책을 과연 줄여두는 거 맞느냐? 두 번째, 오히려 싼 당을 쓸 거 아니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고요. 반대 신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겠냐? 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입론입니다. 문제.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 조만간 해결된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 이익과 비용 중에 비용이 더 크다. 이런 것들로 얘기할 거야. 선생님의 핵심 논리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건데 당 섭취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질병 발생에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등 이런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지침을 통해 아침밥 꼭 먹자 과식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질병 발생의 원인은 당 섭취만이 아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 두 번째, 당 섭취를 해서 당뇨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정책성 권고 얼마나 효과적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례를 제시하고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사례. 자, 볼게요. 자, 가장 큰 원인이 아니다. 심각하지 않다. 위협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심각한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해결 방안. 찬성측은 선택사를 부과하면 당사 지수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성 측의 논리는 여기도 잘 봐봐.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고 그다음 당섭자가 국민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어. 심각하지 않아. 그다음 지속성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지속적이지 않아. 시급하지 않아. 이런 생각은 일단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해 소금치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것은 그래서 실행 가능성 어렵다. 불가능하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두 번째 근거는 사회적 거부감. 이 또한 실행 가능하지 않다. 설탕세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설탕세 부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오히려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비용적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찬성즉 토론자의 반대신문이요. 입론하면 반대신문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잖아.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야 하는 해치는 주 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나 했었지. 보건복지부는 비만의 주요 원인을 여러 가지 요소로 했기 때문에 당 섭취가 큰 질병은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당 섭취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잖아. 그럴 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 중엔 당 섭취에 대해 주의를 주는 내용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 반대체를 살짝 공격하는 거지. 자, 간식, 탄산음료 등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권고만으로는 설탕 성분은 국민 건강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광고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세금으로 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그래서 찬성 측은 반대 신문에서 인용 자료에서 당 섭취를 다루고 있지 않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했고 권고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입론 이어집니다. 아까 찬성 1의 입론이 있었으면 이는 찬성 2의 입론이 나와요. 설탕 부과한다. 비건 관련해서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또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이게 이유.
이게 주장, 객관적 자료로서 근거.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평균 비만율에 대한 정보, OECD의 또 자료들, 과체중에 대한 자료. 얘는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했다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만 관련 국민 문제가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통계가 있는데, 얘네가 다 요 결과가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반대 측에서는 서민의 경제 부담이 늘지 않겠냐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는로 당 함유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면 오히려 반대 측에서 우려하신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뭐야? 설탕세 부과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왜?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다음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설탕 부과해야 된다. 단순 권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 설탕세 부과라는. 여기 내용 요약된 것들을 한번 봐주세요. 문제 풀기 전에 나중에. 자, 반대측 토론제 또 신문,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비만이 높다고 했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만이 아니라는 것은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데 이러한 나트륨에 관해서 나온 말씀도 설탕성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나트륨도 있다.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화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세계대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설탕세 도입되고 있는 사례를 또 추가했고요. 음, 자, 이번에 또 자릅니다.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 이제 끝나갑니다.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 설탕수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이렇게 높지 않대.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 등 사람 부담이 있어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수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비만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 심각하지. 정부에서도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심각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 오히려 부가가 서민의 경제를 압박한다. 당한 제품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 덴마크는 고연령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오히려 근데 이런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부작용과 부작용. 그래서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다. 자, 세금의 소비자 전가. 해당 식품 산업의 위축과 고용의 감소. 자, 이것에 대한 반대 신문이요.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근거가 있느냐? 기업에서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했고요. 근거를.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설탕세가 실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 필연적이다. 자, 여기까지. 야, 지겹네. 더 갑니다. 자, 이제 반박.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반박이에요. 과연 설탕세를 규제하는 것만이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이 길일까요? 아닙니다. 자, 자문자답. 식습관과 얘가 먼저다. 자,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광고도 하기 전에 가급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인 정책. 덴마크, 멕시코 등 생산세를 도입했지만 모두 부작용을 겪었다. 2014년 유럽의회의 보고서에서도 설탕 부과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이 크다. 얻는 이득보단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음, 자,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 또 부작용을 겪었다. 이때 부작용은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 자, 이번엔 반박. 이번엔 찬성이라 반박. 반대측에서 설탕세 서민의 경제 부담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같은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 섭취는 직결된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률도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익이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음, 자,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질병 발생 위험도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 반대측에서는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했는데 이 시기상조란 말은 우리말의 비면율이 일정 수준 넘는다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부과해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단어는 오히려 설탕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똑똑한데요? 자, 또 다른 반박.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 떠넘기는 행위다. 비만의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의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다. 세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야.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에 아까 했던 소금세는 순차로 부과되겠죠? 부정적인 어, 상황을 예상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기업의 수익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비용과 발생, 세금이 늘어남으로써 벌어지는 사건. 설탕 부과보다는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광고 규제, 이게 훨씬 더 낫다. 마지막, 설탕은 질병 원인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얘는 부정적인 미래를 얘기합니다. 음,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늘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었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사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설탕세는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등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 부과는
압박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나라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통계 자료,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 당장 높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음, 무시할 수 없다. 설탕세를 즉시 도입해야 된다. 어쨌든 시급하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 내용 정리된 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안 읽을까 봐 그냥 읽어준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찬성 측 1위 입론했고 반대 신문하고 반대 측 1위 입론했고 반대 신문하고 누가 반대 신문했는지 1위 입론해서 2가 반대 신문 1위 입론하고 반대 1위 반대 신문 그럼 또 뭐야 입론해야지 찬성 1위 입론했으니까 찬성 2가 입론하고 반대 1위 입론한 애들이 반대 신문하고 있습니다. 입론한 애들이 반대 신문하고 있어요. 입론한 애들이 반대 신문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거 보면 하고 입론했을 때 반대 신문하고 이번엔 반대 2의 입론 아까 반대 1 입론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찬성 2가 반대 여기까지가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이고 이제부터는 반박입니다. 여기에서 일로 갑니다. 반박 반대 신문 했더니 이렇게 반대 신문 다음에 입론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죠. 찬성 1이 입론합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 2가 반대 신문하고요. 쏘리 반대 신문 다음엔 반대 1이 입론합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 1이 반대 신문. 이거는 찬성 2가 입론하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 1이 반대 신문. 이번엔 반대 2가 입론하고 찬성 2가 반대 신문. 이런 식으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반박합니까? 얘가 반박. 반대 1 반박.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2, 1 이거를 외우기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보시되 이 순서를 써내려가라는 문제는 나올래나? 나오면 진짜 짜증날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반대 1위 반박. 그 다음 찬성 1위 반박. 그 다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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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아까 필수 쟁점에 대해서 첫 번째 입론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잠깐 봅시다. 여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부분인데 당 섭취량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가 나왔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때문입니다. 까진 있어. 이유는 있어. 뭐가 없어? 근거가 없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게 나으니까 문제를 내가 파일로 보낼게. 요 내용도 파일로 보내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문제 한번 풀어봐봐. 어디 갔지? 응.